안녕하세요. 부산 솔로 국악본 부설구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신병에서 오석진 소위를 보면서 저도 소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부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434 ROTC 들은 3월 달에 인관해 가지고 6월까지 3개월간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고 자대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병 병가로 해가지고 이사단 17년대 지원중대 대전차 소대장으로 소위로 갑니다. 부대 위치는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었죠. 지금은 신속 대응 사단으로 바뀌었고 제가 갔던 부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병은 사주 시스템입니다. 사주 개인 훈련, 팀 훈련, 그 다음에 전술 훈련, 부대 관리,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자대 배치 받으면 그 4개 주 중에 한 주에 이제 가는 거죠. 보통 이제 1주차는 개인 훈련, 개인 훈련이라 하는 거는 이제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훈련들을 말하죠. 병기본 훈련이라고 하죠. 사격이랄지, 화생방, 구급법, 지뢰, 크레모아랄지, 철조망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제식 훈련, 총검술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기본 과목은 이제 이 초임 소대장으로 갔을 때는 그때 당시 12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중대 간부들이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교범이나 그 다음에 그 측정 방식이 심플하게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교본 보면서 잘 숙지하면 충분히 교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이제 팀 단위 훈련, 보시면 이제 분대나 소대, 전투 공격이나 방어,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공용하기 80mm, 62mm, K4, 90mm, 4.2인치 이런데 통신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특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반복 숙달을 했기 때문에 상병장 같은 경우는 일병 좀 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보병을 갔을 때는 공격할 때, 방어할 때, 분대장, 그러니까 분대 단위, 소대 단위, 토의하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분대는 방어하고 2분대는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대원들하고 부소대장들하고 상의하면서 토의하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훈련 결과는 이제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떻게 반영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문서로 남겨놔야겠죠. 그 컴퓨터나 워드 작업이나 이런 걸 좀 잘 하면 좀 편리하죠. 못하면은 이제 소대에 좀 똑똑한 인원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맡기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주차는 중대 전술 훈련입니다. 중대 전술훈련이 아니고 전술훈련입니다. 중대 전술훈련 이상급의 훈련을 하는 거죠. 중대급 이상의 훈련, 대대 연대 전술훈련, 그 말고도 공지합동훈련, 그 다음에 진지공사, 유격훈련도 전술훈련에 포함되고, 혹한기 훈련도 포함이 되고, 더 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사단, 군단 훈련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게 너무 대규모 단위 부대 이동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되고 교통이 번잡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형을 잘 알아야 되고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개인 훈련이나 팀 훈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 임의의 지형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동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임 소대장에 갔을 때 조금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 많은 부소대장이나 그 다음에 분대장급 상병장 1년 이상 그 군생활을 한 친구들한테 좀 많이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더 공부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는 이제 부대 관리. 그렇게 이제 거의 4주 시스템으로 그 육군 보병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탄약고 경계 임무랄지 아니면 오대기, 그 다음에 수색 매복, 작전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 근무. 당직 근무나 경계 작전, 뭐 오대기, 수색 매복 같은 경우는 교본 내용보다 그 수칙이나 그 다음에 지형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가지고 처음에 가면 숙지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몇 번 실수를 하더라도 예,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지형도 눈에 익고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02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던 제가 했는데 지금 14년이 지났지만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군대가 정말 단순합니다. 이런 이제 4주 정도의 시스템을 한 두세 번만 사이클만 돌면은 금방 파악하게 되죠. 두세 번이라 하면 이제 뭐 3개월 정도만 되면 그러면 소위가 6월 달에 그 자대 배치 받으니까 9월 달 그리고 이제 뭐 6개월만 있으면 중위로 진급하니까. 그리고 뭐 소대장으로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근대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근접 전투나 전술 뭐 교육 훈련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소대원들의 마음을 이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쟁이 나서 뭐 그 전에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진지 안에서 제대로 조준 사격하는 인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소대장을 믿고 앞으로 가라고 할 때 목숨을 걸고라도 전진할 수 있을 만한 인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야겠죠. 소대장을 믿고 죽을 수 있는데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일반적으로 소대장 자대로 오면 대부분 인원들은 이제 소대장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신병 드라마에 같이 뭐 대들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일부 신병에서 보면 병장이나 분대장 등 상병, 신임 소대장을 뭐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뭐 무시하거나 일부러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곱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병사는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도 이제 64, 34 출신들은 이제 좀 보면은 자기들 선배도 많고 뭐 들은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좀 계급으로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규정과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규정과 방침은 다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간물대 정리를 왜 하는지 이제 점호 같은 거 할 때 보면 간물대 정리 지적하고 청소 상태 점검하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64 출신, 34 출신은 이제 선배가 후배의 군기나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그 정리정돈, 간물대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나면은 전기시설, 또 만약에 전기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제 밤에 이렇게 뭐 전쟁이 났을 때 안에 불을 켜면은 밖으로, 창문 밖으로 다 빛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불을 끄거나 아니면 뭐 커튼을 치기도 하는데 커튼이 완벽하게 쳐지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끈 상태에서 전투 준비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물건, 전투, 개인 장구류 챙길 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도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게 이제 보면은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 이제 병력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64나 34 그리고 일부 이제 FM 학군 장교들 대부분 좀 보면 체대 출신이 많죠. 그러면 말년 병장이나 상병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점호 시간을 이용을 하죠. 또는 이제 복장, 그 다음에 용모 단정, 뭐 눈빛, 그 다음에 뭐 목소리, 경례 자세, 뭐 청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죠.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상병장들이 느끼기에는 트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이제 점호를 하는데 뭐 아침 점호를 하는데 뭐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뭐 교육훈련을 뭐 열애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무조건 뭐 이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지 확인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뭐 과정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분대 결산이고 소대 결산인 거죠. 의견을 말해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대가 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부소대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가면은 근무나 이제 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휴가는 이제 겹치면 안 되거든요. 소대장, 부소대장. 그리고 이제 근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저런 이유에서든 많이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내가 한번 해줬으니까 너 한번 해야 되고 정말 저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좀 배려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상급부대 인사에서 막 점검 나와가지고 왜 이 사람은 근무를 많이 썼습니까? 뭐 하면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병력들과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당직 근무를 좀 자주 서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 부소대장도 이제 저 소대장이 그래도 정말 뭐 찐으로 이렇게 좀 자기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배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가 좀 좋게 발전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병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배려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감정을 가지어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일부 이제 어떤 선배들은 이제 부사관은 게으르다,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초장에 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부소대장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짜 군대에서 이제 힘든 건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똑바로 말을 하더라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계급이 소위라고 해서 내 계급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위치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접어두고 실력을 키우고 어떤 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좀 낮추고 하면 병력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소대장도 다 뭐 그런 걸 보고 옆에서 다 보기 때문에 금방 소대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군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소대장 할 때랑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그때 했을 때 아침에 구보를 한 3개월 동안 같이 했습니다. 소대원들을 이제 원래 당직 근무자가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전간부 다 나와라. 간부들은 왜 출근 병력들은 하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대장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알거든요. 병력들은. 저 사람은 그 말 하기 전에 이제 해서 나왔는데 이제 연대에서 다 하라니까 간부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한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연대장급 이상이나 대대장급 이상이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신문, 경제 신문 이것도 구독을 했었고 연대장이나 대대장급 이상만 이제 신문을 받아봤는데 유병소가 이제 우리 중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소대 지원비로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스포츠 신문에 어떤 좀 뭐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신문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좀 많이 바로바로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복귀 때도 꼭 라면 2박스씩 사왔습니다. 군대 뭐 가기 전에 애들한테 뭐 먹고 싶노 물어보고 그 관련된 뭐 라면 같은 거 이제 사와가지고 소대 창고에다가 놔놓고 소대원들 먹게끔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화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급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진짜 막 다 떨어진 거 완전 그런 거 막 신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신발 이런 거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니커즈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좀 싸구려. 근데 이제 한번 신고 그냥 한번 버릴 수 있는, 뭐 떨어지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대원들 미리수 해가지고
한 30개씩 40개씩 이렇게 애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등병 같은 경우도 전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부대 관리주에 뭐 인성 관련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그림으로 그리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소주 삼겹살 소주 먹는 거 그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바로 그 주 일요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대 밖으로 뭐 군무도 다 빼라고 했죠. 빼고 이제 소주에 삼겹살 먹여줬죠. 뭐 그거 먹고 싶다는데 그 먹고 싶으면 먹으면 군생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술 먹으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나 뭐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핸드폰 없었던 시기라서 뭐 핸드폰 저는 뭐 근무 수고 할 때는 그냥 내무실에다가 제 핸드폰 놔두고 뭐 그 여친한테 문자 보내고 싶으면 문자 보내고 뭐 어차피 그때 문자가 그때 뭐 공짜 몇 통이 공짜였기 때문에 지금 카톡이 있지만 지금 뭐 그때는 카톡은 없었죠.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대장 권한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소대원들하고 친해지면 이제 뭐 형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빨리 부대가 이제 소대원들이 소대장을 믿고 따르면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잘 됩니다. 교육훈련을 하든 전술훈련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다른 소대랑 뭐 내기 뭐 운동을 하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도 서로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신병에 나오는 오석진 소위를 보면서 옛날 군대 생활도 생각나고 후배 장교들도 군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